인공지능 또 고성능 컴퓨팅의 시대. 이제 뭐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은 정말 입이 아플 정도죠. 오늘은 이 반도체 세계의 판도를 이제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전쟁, 바로 유리기판을 둘러싼 싸움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신생 기업 라피더스가 거대한 유리판에서 잘라낸 인터포전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이 전쟁의 서막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생소한 이름의 기술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텔, TSMC, 삼성전자 같은 기존의 챔피언들이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지 그 수싸움을 완벽하게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새로운 부품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을 과연 누가 쥘 것인가 그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인터포저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작고 강력한 칩, 그러니까 칩넷들을 한데 모아서 올려놓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얇고 정밀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초고성능 AI 반도체라는 엄청 큰 빌딩을 짓는데 각각의 핵심 부품인 칩넷들을 올려놓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초정밀 바닥재 같은 거군요. 네, 그거예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초정밀 바닥재죠. 네네. 특히 엔비디아의 AI 5기처럼 수십, 수백 개의 칩넷이 마치 하나의 뇌처럼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바닥재의 성능이 전체 빌딩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바닥재를 주로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랑 같은 재료로 만들어 왔는데 일본의 라피도스가 이제 이 바닥재, 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건 뭐랄까, 오랫동안 실리콘이라는 규칙으로만 운영되던 링 위에 유리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난 신인 선수가 챔피언들한테 도전장을 내민 그런 형국이네요. 라피도스가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가 이미 2나노 공정 개발에도 뛰어든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칩을 만드는 가장 앞단, 그러니까 전공정이랑 칩을 포장하는 가장 뒷단인 후공정을 동시에 공략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정확합니다. 반도체 생태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하려는 굉장히 대담한 전략이죠. 그리고 라피도스가 들고 나온 이 유리라는 무기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근데 유리라고 하면 뭐랄까 좀 깨지기 쉽고 불안정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장점만 있는 꿈의 소재라면 왜 다들 진작에 이걸로 바꾸지 않았던 걸까요? 분명히 뭔가 다루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엄청 비싸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유리는 실리콘보다 더 잘 휘고 깨지기 쉬워서 다루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의 그 미세한 온도 변화나 압력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다뤄온 실리콘을 버리고 굳이 유리로 넘어갈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하지만 라피도스는 바로 그 약점을 뒤집을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비장의 카드요? 네. 그게 바로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매일 보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이 전부 다 거대한 유리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장점이자 라피도스의 핵심 경쟁력, 일본 기술력의 활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라피도스가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LCD 패널 제조사였던 샤프 출신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샤프요? 네. 일본은 오랫동안 대형 유리 패널을 휘거나 깨지지 않게 다루는 노하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해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봤을 때 거의 축구장만한 유리 원장을 거대한 로봇팔이 옮기는 걸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기억이 나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때는 그저 TV 패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그 거대한 유리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일본 반도체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종 기술 간의 융합 전략인 셈인데 이 전략이 다른 두 가지 핵심 장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입니다. 생산 효율성이요? 네. 기존 TSMC가 쓰는 실리콘 인터포저는 직경 300mm의 둥근 웨이퍼에서 만들어져요. 동그란 피자 도우에 네모난 조막을 잘라내면 가장자리에 버리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반면 라피도스는
가로 세로 600mm의 거대한 사각형 유리 패널을 씁니다.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한 장당 만들 수 있는 인터포저 수가 최대 10배까지 많아집니다. 와, 10배요. 단순히 소재만 바꾼 게 아니라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거군요. AI 반도체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패키징 공정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병목 현상이 심하죠. 근데 라피더스는 그 병목 현상을 규모의 경제로 그냥 뚫어버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크기와 성능입니다. 라피더스가 공개한 시제품은 기존 인터포저보다 면적이 최대 200까지 넓습니다. 2배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초정밀 바닥재의 면적이 넓어지는 걸 넘어서 이제 그 위에 펜트하우스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커진다는 의미죠. 성능 면에서도 유리는 실리콘보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서 신호 손실이 적습니다. 그 전기적 특성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리가 실리콘보다 더 완벽한 절연체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유전율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아, 유전율. 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일수록 신호가 옆으로 새거나 다른 신호랑 간섭하는 현상이 줄어들거든요. 덕분에 칩렛들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가 더 빠르고 깨끗하게 전송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가 좀 되네요. 라피더스는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라는 신소재를 이용해서 생산 효율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긴장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일본 반도체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으니 기존의 챔피언들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겠죠. 인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SK의 앱솔릭스까지 이제 본격적인 유리 기판 대전에 막이 오른 셈이네요. 네, 각 기업들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될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분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텔부터 보죠. 인텔은 무려 10년 이상 유리 기판 기술을 남몰래 개발해온 이 기술의 선구자 같은 곳입니다. 10년 이상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해왔는데 왜 우리는 이제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은 기존의 실리콘 기술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리 기판을 꺼내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때를 기다린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AI 칩 경쟁이 격화되면서 더 이상 실리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10년간 갈고 닦은 칼을 드디어 꺼내든 겁니다. 인텔의 로드맵을 보면 2025년에 시험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2030년 이전에 상용 제품을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죠. 인텔은 칩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강점이 여기서는 어떻게 발휘될까요? 그게 바로 인텔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인텔은 단순히 자사칩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럼 유리기판 기술 자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라이선스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표준을 자신들이 선점해서 시장의 규칙 제정자가 되려는 야심이죠. 와, 그림이 정말 크네요. 다음은 현재 AI 칩 패키징 시장의 절대 강자 TSMC입니다. 실리콘이라는 현재 왕좌에 앉아있는 TSMC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TSMC는 왕좌의 게임을 아주 잘하는 플레이어입니다. 현재의 성공이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죠. 이들은 FOPLP나 TGV 같은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전담 R&D팀과 비밀 연구 라인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TGV요? 그건 뭔가요? TGV는 Through Glass Via, 그러니까 유리관통 전극인데요. 아까의 초정밀 바닥재 비율을 다시 가져오자면 유리 바닥재에 1층과 2층을 수직으로 연결해주는 초소형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엘리베이터. 네네.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 일정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일정을 앞당길 정도면 뭔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고객사 엔비디아의 존재죠. 아, 엔비디아. 역시 키는 엔비디아가 쥐고 있군요. 네, 엔비디아가 TSMC의 유리기판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TSMC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엔비디아에게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유리 바닥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TSMC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기술도 써줄 고객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현재 실리콘 기술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동시에 미래 유리 기술에도 전력 투구하는 뭐랄까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메모리에서는 최강자지만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는 TSMC를 맹추격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유리기판 전쟁이 삼성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삼성전자는 2028년까지 유리기판 도입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사의 i큐브나 h큐브 같은 기존 패키징 기술에 유리기판을 접목하고 관계사인 삼성전기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과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관측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최대 경쟁사인 인텔의 패키징 사업에 삼성이 투자하거나 이 유리기판 분야에서 협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잠시만요. 인텔이랑 삼성이요? 아니 그 두 회사가 손을 잡는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인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이게 그만큼 이 기술에 가진 전략적 무게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기술적, 재정적 과제라는 방증이죠. 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단순히 기술을 넘어 지정학적 함의까지 가집니다. 대만에 있는 TSMC라는 공동의 거대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대표 주자가 손을 잡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판이 정말 크게 돌아가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SK그룹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있습니다. 다른 거대 기업들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전략이 아주 명확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앱솔릭스는 다크호스 혹은 스피드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스터요? 근데 전략이 아주 명확해요. 가장 빠른 장산, 500에 500mm 크기 패널을 기반으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빠른 시점입니다. 2026년이면 정말 코앞이네요. 그렇죠. 거인들이 거대한 전함을 움직이며 전면전을 준비할 때 앱솔릭스는 쾌속점을 타고 특정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전략인 거죠. 그 특정 목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특정 고성능 컴퓨팅 고객사를 타겟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AMD의 기술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만약 앱솔릭스가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AMD 같은 특정 고객을 확보하면서 퍼스트 무버로서 강력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치열한 전쟁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일본의 라피더스라는 야심찬 신인이 유리라는 실무기를 들고 도전장을 내밀자 10년간 칼을 갈아온 원조 고수 인텔, 현재의 챔피언 TSMC, 그리고 강력한 추격자인 삼성과 다크호스 SK까지 모두가 각자의 전략으로 이 새로운 전쟁터에 뛰어든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바닥재를 만드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생산 비용, 성능, 그리고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이 유리기판 경쟁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양산 성과를 내고 기술 표준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미래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경쟁의 승자는 단순히 더 많은 칩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의 컴퓨팅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각 기업이 발표할 기술적 돌파구나 양산 관련 소식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